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송봉선입니다. 오늘은 북중 방사능 폐수 방류 검사해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평산 우라늄 정년 공장, 이 북한의 평산을 말합니다. 공장의 정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동연구소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수집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토대로 최근 이 같은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 사이트는 2017년 이후 북한의 핵실험이 없었지만 평산 우라늄 공장은 가동 상태로 남아 옐로우 케이크로 불리는 원폭 자료인 우라늄 정광을 계속 생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구글로스 위성 촬영 자료도 이로 인한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년 공장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인 버럭이 예년에 비해 크게 쌓이고 있고 배출 오염수가 인근 하천을 거쳐 예선강으로 방류된다는 양도 많아져 한강 하류 방사성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평산 공장은 북한에서 유일하게 확인된 우라늄 정광 생산 시설로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물질 생산의 토대라는 것이 분단을 너머의 분석입니다. 옐로우 케이크는 천연 우라늄의 순도를 높이려고 우라늄 광석에서 화학 처리를 통해 불순물을 제거한 노란색 분말로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 생산에 활용됩니다. 분단을 넘어는 작년 5월과 올해 3월에도 위성사진을 토대로 평산 공장의 계속 가동 상태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예상 못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미래에도 평산 공장은 가동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향후 북미 간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평산 공장의 해체가 필수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제시의 말을 했습니다. 최근 미국 스탠퍼드 국제안보협력센터 CISC도 2017년서부터 2020년간 평산 광산시설의 위성사진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결과 북한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핵무기용 우라늄을 생산할 능력을 갖췄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스탠포드 연구진은 북한의 연간 우라늄광 생산 채굴량이 3만 톤이지만 최대 채굴 용량은 연 36만 톤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는데 이를 정년하면 매년 핵폭탄 20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평산 우라늄 공장은 지난 2019년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정은을 만났을 때 거론한 북한의 5대 주요 핵시설 평산, 하갑, 강선, 박천, 순천 가운데 하나입니다. 북한 황해북도에 있는 평산 우라늄 광산을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에는 작은 강을 사이에 두고 위쪽에는 우라늄 광산과 공장이 있고 아래쪽은 폐수와 폐기물을 모아놓은 곳으로 보이는 조수지가 있습니다. 우라늄을 정렬하는 공장과 폐기물 조수지는 파이프 하나로 연결되어 미광 침전지로 들어가 새어나온 검은 물질이 양쪽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폐수물이 예선강으로 흘러들어가 한강 하류를 거쳐 서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강은 우리의 젖줄이고 서해는 각종 수산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평산 우라늄 공장은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 우라늄 원석을 화학 처리해 불순물을 제거한 노란색 분말인 옐로우 케이크를 정렬하는 공장으로서 이를 농축하면 고농축 우라늄이 되면 핵무기가 됩니다. 최근 미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의하면 북한의 연간 채굴량은 36만 톤에 이르며 연간 최대 340kg의 옐로우 케이크 고농축 우라늄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농축 시 연간 5, 6개의 우라늄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은 지난 2002년 미국의 제임스 케일리 특사가 방문하여 북한의 원심 물리기 우라늄 농축 시설을 직접 확인하여 이를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북한이 옐로우 케이크 생산 과정에서 송광 재련 과정에서 폐광석과 방사선 불순물이 배출하게 되는데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평산공장 인근의 퇴적량이 증가하고 배출물 저수지 중인 미광의 침전물이 혼탁해지고 녹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점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폐기물 폐수는 강화도 북부 한강 하류를 거쳐 서해로 들어가게 되어 서해의 우리 생태계에 심각하게 오염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한편 중국 정부가 현재 47기의 원자력 발전소는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한국 서해안과 직접적으로 마주보고 있는 중국 동북부 해안가 원전이 12기로 전체 중국 원전의 25.5%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원전 가동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원자력 안전 백서를 공개했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중국의 원전수는 2019년 6월 기준으로 총 47기로 미국 98기, 프랑스 58기에 이어 세계 3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가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이 11기나 됩니다. 모두 완공되는 2024년 이후가 되면 프랑스와 함께 세계 2위의 원전 국가가 됩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한다고 발표하자 국내 좌파들은 수산물이 오염되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위기를 조성하였지만 북한의 핵시설 방출 방사선 의혹이나 중국의 삼중수소 배출에 대해서는 일말의 말이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방류물은 정수 단계를 거쳐 2023년 4월 태평양으로 원래 방류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이번 IAEA 조사가 이번 달에 끝났습니다만 아마도 금년 내에 방류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성강은 평선에서 한강하까지 50km 정도로 되는데 이게 결국은 앞으로 방사능 위험 정도를 철저히 측정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 여야가 별 관심이 없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좌파 정부 시절인 2019년 10월 통일부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 한강 및 서해 샘플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기는 했지만 특이 사항이 없고 평산 우라늄 정력 공장의 고도의 방사능 오염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면서 우라늄 정황은 손으로 주물러대 무해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시절로 의혹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원자력 전문인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서균열 교수는 북한과 같은 노후한 시설에서 우라늄 정년 과정의 질산 우라늄 화합물은 방사선 폐기물보다 더 위험한 독극물로 하천 등의 방류 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원자력 전문가인 재미과학자 최황건 박사도 평산 우라늄 공장이 단순히 광석에서 우라늄을 뽑아내는 정년 작업만을 하는 곳이라면 크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나 초기 정년이 아닌 농축 분리 단계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나온 폐기물이라면 사정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에 끊이지 않았던 평화 시인의 탓에 우리 국민은 빈번하게 반복되는 북의 미사일 실험에도 무감각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멀리 있는 후쿠시마 방류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통 및 서해와 한강의 철저한 수질 검사로 방사능 오염 여부를 가려내야 합니다. 지금 국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문제로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들이 마치 우리가 일본 방류수로 광우병 때처럼 온갖 협자몰이를 하고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중국과 북한의 방류 조사입니다. 후쿠시마 방류수는 IAEA에서 검증이 끝나 안전하다는 결론이고 이 물이 우리 근해에 도달한 시간은 앞으로 향후 5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오염도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결국 좌파들은 반인 놀이를 하여 선거 득표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